잃어버리면 어떻게 안 돼. 그냥 남이 뭐라고 하든 뭐 외국어 하려면 좀 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을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공부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는 3개월 뒤에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이 단어를 정말 단순 암기를 계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부한 게 제가 44년 됐습니다. 75년부터 공부해가지고. 다른 한국 사람의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제가 요즘 강의를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인공지능 번역기가 앞으로 외국어를 다 해줄 건데 꼭 외국어 이거 배워야 됩니까?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문화생활이기 때문이죠. 언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상대편의 느낌을 내가 느끼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기가 발전한다 그래도 말이라는 거를 다른 것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 암기식 영어 공부 때문에 언어라는 거, 외국어라는 거를 문화생활로 즐기는 방법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됐고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됐고 또 왜 영어가 또는 외국어 공부가 문화생활인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한국인들이? 잘해요. 자, 어떤 분들은 잘한다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영어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잘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은 확실히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당당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뭔가를 못하는 것처럼 당당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놀 거 못 놀고 문화생활 할 거 못하고 부모님이랑 아름답게 대화하면서 식사 한 번 못하고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안 나온다. 그거는 이제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얼마나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일단 수치를 좀 볼게요. 이 ETS에서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을 전 세계에 랭킹을 냈습니다.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4위. 조금 22. 긍정적이십니다. 예. 22 정도. 예? 22 정도 했어요. 20. 영어 읽기 능력이 37이었어요. 자, 37이 만족하세요, 못하세요? 못하죠? 한국인들은 37이 가지고 만족 못해요. 한국인들한테는 세 가지의 등수만 존재합니다. 1등이라는 등수가 있고요. 10등 아니라는 등수가 있고요. 나머지라는 등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7위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나머지기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할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어순과 비슷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EU 멤버국만 해도 27-1이죠. 영국이 나갔으니까. 27개, 26개 그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다 빼고 보면은 우리는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상당히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읽기를 얼마나 잘하냐?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박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읽기를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읽기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한다고 느끼냐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읽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의 격차가 큰 나라가 없어요. 우리의 읽기 실력은 세계 37인데 우리의 말하기 실력은 세계 12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느 정도로 아냐면요. 우리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건 알 정도로 영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읽을 줄 아는 문장이고 쓸 줄 아는 문장인데 입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 답답함이 우리한테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어쩔 땐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땐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냐?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스웨덴에 있는 EF라는 영어 학습 기관이 있습니다. 이 영어 학습 기관에서 영어 유창성이라는 걸 테스트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하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풀 거예요. 자,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학술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더듬어 봅시다. 인간은 자기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우리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시험이었죠. 입시. 자, 입시라는 게 진학, 취업. 뭘까요? 취업. 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볼게요. 모아가지고 한번 관통을 해보자는 거죠. 자,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만의 사회 계급을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는 순간 자기 사회 계급이 정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 계급은 언제 정해지냐면요. 대학 입시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묘하게도 외국인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열을 정하는 데 쓰게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외국인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한국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잘못됐으니까 열심히 걸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표지와 멀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라는 것이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계급 상징입니다. 계급 상징은 굉장히 오묘한 거죠. 계급 상징은 대체로 쓸데없는 물건이죠. 계급 상징은 양날의 칼입니다.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그래요.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 그럼 가장 안전한 게 뭐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영어 말하기를 왜 못하냐?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손해를 보고 저렇게 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계급 상징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발음에 유난히 집착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가 계급 상징이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남이 하는 영어의 수준을 그 컨텐츠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저 사람 재치 있다,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굉장히 말솜씨가 좋다, 이거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근데 계급 상징은 어때요? 드러나야 돼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드러나야 되죠. 그러면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영어 잘한다라고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죠? 발음이죠. 이게 영어가 계급 상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물체에 대해서 느끼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언어를 문화생활로 즐기는 걸로 복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 다른 한국 사람의 눈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영어는 나와 내가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었으면은 영어를 잘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발음이 어떻다, 문법이 어떻다 얘기하면 다 무시하세요. 그 사람이랑은 한국말로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랑 말하려고 한국어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 영어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느끼신다면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세요. 압박이 없는 언어. 그것이 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거를 공부해 보시면은 내가 언어를 이렇게 잘했어 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왜 바로 몸으로 다가오냐면요. 영어는 어디 가서 했는데 엄청 잘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그래?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 정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어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봉주, 코모사바 이 얘기만 해도 우와!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막 펌핑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컴퓨터에 맡기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